MBSR 클리닉에는 만성 통증이나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MBSR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보고 도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존재의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온갖 재난을 감내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좀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고 통제감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존재 방식을 알아차림적 방식 또는 마음챙김의 방식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이곳의 스트레스 클리닉 강의를 들어본다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마루바닥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런 자세로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45분 동안 시간을 보낸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들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이라 여길 것이다. 그들은 오직 무의를 수련하고 있다. 이들은 매 순간 깨어있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마음챙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존재하기를 훈련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삶에서 모든 유의를 멈추고 지금 현재라는 순간 속으로 자신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들의 육체가 무엇을 느끼고 있든 바로 이 순간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고 한다. 어떤 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신이 놓여있는 그대로의 순간에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 행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존재의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바꾸고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며 성질을 느긋하게 하고 수용적이 되게 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며 생각을 바라보고 그것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고 놓아주며 과거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각각의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관계를 지각하기 위한 여지를 만드는 등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의 과제이다. 이런 종류의 학습이란 존재에 순간적으로 들어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다 보면 마음챙김의 힘은 더욱 늘어나고 자신을 위해 더욱 잘 활용하게 된다. 지도는 그것이 그리는 땅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것은 실제 여행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여행이란 자신의 삶에 마음챙김을 해가면서 삶을 스스로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일은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음식을 먹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가? 당신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음식으로 오인해서 메뉴를 먹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웨이터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영양을 섭취하지도 않는다.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명상의 이득을 얻고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명상이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신비주의라거나 혹은 요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오해는 명상이 진실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란 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다. 주의 집중이란 누구나 하는 것이므로 명상을 할 때처럼 마음의 움직임에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의 마음이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순간을 놓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명상을 할 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알아차리지 못함은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지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동 조종 상태에 있다. 이것은 마치 반수면 상태와 흡사한 것이다. 운전이든 무엇이든 특별한 일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려고 할 때 현재에 충분히 오래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의는 쉽게 산만해진다. 즉 생각과 공상이 계속 번갈아 교차한다. 우리의 생각은 특히 위기나 정서적 동요의 시기에 매우 강렬해서 현재에 대한 우리의 알아차림을 한순간에 불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알아차림이 생각에 의해 얼마나 쉽게 현재에서 이탈하는지 관찰해보라. 이를테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관찰해보라.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대개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바깥으로 나다니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명상이란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또한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명상이란 당신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짓눌러 버리거나 억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초점과 방향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소극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의를 조절하면서 진실로 고요하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음챙김이란 어떤 특정한 곳에 가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느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이미 있는 장소, 즉 지금이라는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실제 경험에 보다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거의 온종일 계속되는 이러한 내적 망상 때문에 삶의 참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게 된다. 예컨대 당신이 해가 지는 일몰을 보고 구름과 하늘 사이로 전개되는 영롱한 빛과 색깔의 연출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자. 그 순간 당신은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후 생각이 나서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일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주거나 일몰에 관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려는 순간 당신은 조금 전에 느꼈던 직접적 경험을 훼손하게 된다. 이때 당신은 이미 석양, 하늘, 빛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그것을 말로 나타내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래서 당신의 그 말이 침묵을 깨버린다. 또는 어떤 소리를 내어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한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이 눈앞에 참다운 일몰 광경에서 당신을 빼앗아 가버린다. 즉 당신은 실제의 일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일몰을 즐기는 것이다. 당신은 일몰 광경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보았던 일몰 광경이나 기억으로 각색된 베일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당신의 의식 수준 밑에서 이루어지며 이렇게 일어난 일은 딱 한순간만 지속되고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자마자 급히 사라져 버린다. 대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의식하면서도 잘 지낼지 모른다. 적어도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의외로 더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고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멈춰 서서 소리를 듣고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내지 못했다.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 속도를 늦추거나 눈을 맞추거나 손을 잡거나 자신의 신체와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면서 행동하다 보면 맛도 모른 채 음식을 먹게 되고 건성으로 보게 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말하는 내용도 모르고 말하게 된다. 마음 챙긴 능력을 기른다는 의미는 단지 일몰 광경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상이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위가 그것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가 보내는 각종 신호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 몸에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오래 지속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경험조차 놓치고 만다. 그리고 그 결과 확실히 덜 행복해진다.